프로젝트 1260, 오늘은 1182일째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레이건의 80년대 대소련 봉쇄 정책에 대해서 맥스 부트라는 분이 9월 6일자로 최근에 발표된 글인데, 요 앞에 이제 맷 포틴저하고 마이크 갤러그라는 분이 80년대 레이건이 취한 대소련 강경책을 본받아서 중국을 압박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 제목이 레이건 didn't win the Cold War. 콜드 워는 냉전 때를 말하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소련과 미국이 냉전 기간 동안에 그 앞에 이제 레이건 앞에 이제 카트가 별 재미를 못 봤는데, 레이건이 이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레이건이 이제 80년대에 두 번을 대통령을 했는데, 그 당시에 레이건이 한 정책이 이 콜드워 냉전을 승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내용이 또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미국 이제 워싱턴 정가나 그 의회 내에서 이런 노선을 놓고 중국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강경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대화로 갈 것이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맥스 부트라는 분은 이분은 이제 그 레이건의 전문가고 또 역사가로서 CFR 미국 외교 협회 연구원으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분이 이런 글을 이렇게 한 일주일, 9월 6일이니까 한 일주일 지금 좀 더 지난 것 같은데, 이런 그 반박의 글을 길지는 않으면서도 아주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PPT 한 22장 정도밖에 안 되고, 앞에 맷 포틴저 할 때는 한 60장 정도 됐는데, 이분은 22장이 간결하면서도 아주 핵심 체크를 딱 얘기해가지고, 이걸 읽어보니까 나도 이걸 몰랐는데 그동안에 참 너무 무식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분이 얘기하는 내용을 하면은, 레이건이 첫 번째 퍼스트 텀이 있었고 두 번째 세컨드 텀이 있었다. 근데 첫 번째 대통령을 할 당시에는 그 대소련 강경 정책이 실패했다는 그런 얘기고, 두 번째 할 때 약간 이제 재미를 봤는데, 그것이 레이건의 뭐 그 행정부나 그것이 잘했어가 아니고,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소련은 스스로 멸망한 것이다, 그런 식의 흐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레이건이 이제 두 번째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임기를 할 때가 1985년 그 초기 두 번째 세컨드 텀의 한 두 번째 85년에 그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이제 러시아가 아니고 이제 구소련 USSR 그 소련을 이끌어가게 됐는데, 그 고르바초프가 이제 등장해서 이 소련을 보니까 이게 개혁 개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혁은 우리가 이제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고, 개방은 글라스노스트. 그래서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이끌어가는데, 그것이 실패를 했다. 85년부터 이제 91년까지 가니까 한 뭐 5년 6년 그것을 시행을 했는데, 왜 실패를 했느냐? 이 맥스 부트라는 분은 너무 광범위하게 그것을 실현했다, 개혁 개방 정책을. 그리고 단시일 내에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리가 있어가지고, 그 구소련의 엄청난 지역에서 단시간에 사람도 이렇게 생각이 금방 바뀌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미국에 와서 한 30년쯤 지나니까, 3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닌데,
그거를 몇 년 안에 이렇게 추진을 했으니 그래서 그것이 너무 스트레스가 이렇게 소련에 가해져 가지고 붕괴를 하게 된 것이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굉장히 소련 경제는 약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또 하나 핵심적인 거는 그 당시에 소련의 경제 규모는 최고 이제 피크를 달릴 때가 한 전체 전 세계 글로벌리 이제 해서 전체 전 세계의 경제 규모의 7.5%를 담당을 했는데 그것도 최 이제 아주 이제 피크를 이렇게 칠 때가 7.5%였는데 지금은 중국 경제가 20% 이상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벌써 이제 3배 정도 차이 나는데 그거를 미국이 똑같은 정책을 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레이건 대통령 얼굴을 이렇게 비추면서 여기가 1983년도에 워싱턴 DC 10월 달에 연설을 할 때 그 내용 사진으로 이제 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가 않으니까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쭉 정리를 하시면은 또 미국의 외교 정책 여기 이제 위에 정책 입안자들이 어떤 지금 생각을 하고 그 근거는 뭘 내세우고 있는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맥스 부트라는 분의 와이프는 수미 테리라고 전에 CFR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거기에서 미국의 조사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 한국을 위했다 뭐 그런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대해서 비판을 이제 위키피디아 찾아보면은 그 수미 테리를 치시면은 나오는데 이제 지금 상황이 많지 미국에서 취한 그런 행동들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어떤 미국의 지금 흐름을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맥스부터의 와이프 되시는 수미테리 분은 한국 분이시다. 그것도 참조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 문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중국을 지금 다뤄야 될까? 그것이 로널드 레이건이 이 소비에트 유니언을 향해서 했던 그러한 정책으로 많이 이제 언급을 하는데 H.R. 맥메스터 이런 사람들 언급하면서 이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시대에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 국가안보 이제 보좌관으로 일했던 맥메스터 또 얘기로 이렇게 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요 밑에 보시면은 맷 파틴저, 마이크 갤러거 앞에 이제 소개해드린 맷 파틴저 그 글 보신 글을 하고 마이크 갤러거가 이제 어떻게 중국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취해야 되는가 그 근거로서 80년대에 레이건이 소비에트 정책을 해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본받아서 해야 된다. 근데 이 맥스 부트는 아니다. 실패했다. 83년도 80년 초반에 퍼스트 터미는 실패했고 두 번째는 약간 부분적으로 뭐 이렇게 레이건이 고르바초프를 보는 눈은 좀 있었지만 그것이 러시아 자체적인 붕괴 쪽에 무게를 둬야 되는 거지 미국이 정책을 잘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40대 대통령 레이건 40대 대통령이 이 가장 큰 신화 중에 하나가 이벌 임파이어 소비에트 유니온을 그렇게 압박을 해서 이렇게 미국이 승리하게 했다는 그런 이 신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in reality 실제로 그 냉전이 마치는 것은 이렇게 미카엘 고르바초프 그것이 핵심이다. 근데 레이건이 이제 한 업적으로 우리가 높이 사야 될 거는 아주 understanding that 고르바초프 was a different kind of communist leader였다. 이제 그 레이건은 이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이전에 있었던 뭐 레닌부터 이제 쭉 그 소련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레닌, 스탈린, 후르시초프, 브레즈네프, 안드로포프, 체르넨코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그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고르바초프는 그런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알아본 것이 바로 누구냐? 레이건이 그걸 알아봤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이건은 그 고르바초프의 개혁들을 레이건이 가져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레이건이 실제로 뭘 했느냐? 여기 이제 what Reagan really did. 레이건이 진짜 한 게 뭐냐라는 소제목을 통해서 그 레이건 첫 번째 임기 당시에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을 했던 리처드 알렌이라는 분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전에 1977년도 그가 이제 1980년도 대통령 그 선거 캠페인 할 때 그 리처드 알렌이 이렇게 뭘 좀 준비를 한 모양인데 리처드 알렌이 이제 그 국가안보 보좌관이었으니까 그 당시 이제 뭐 대소련과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들을 깊이 아주 자세히 알고 있었을 테니까 그때 이제 이 냉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질문을 하면 레이건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내 이론은 우리가 이기고 그들이 지는 것이다. 그들은 이제 소비에트 유니언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 내 이론은 우리가 이기고 그들이 지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그런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기기 위해서는 뭐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이기는 게 아니니까 무기를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이제 레이건 당시 때 이 국방비를 가장 이제 미국 역사상 평화시에 가장 많은 국방비를 이렇게 증액을 한 그러한 사례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이제 체크 표시하는 스페이스 실드라든지 또는 뭐 그 당시에 이제 소련 편의 쪽으로 이렇게 있었던 아프가니스탄이나 앙골라라든지 니카라구아라든지 이 이제 엔티 커뮤니스트 폴란드라든지 반공 정책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2년도 이제 레이건 대통령의 첫 번째 첫 번째 임기 1982년도 그리고 또 1983년도에 그런 포커스를 거기다 이제 맞추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정말로 이제 행정명령이라든지 실제 레이건의 정책 가운데 그거를 표기한 것이 있느냐? 그거를 이제 언급하는 것이 NSDD 32하고 NSDD 75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NSDD라는 것은 이제 National Security Decision Directive에서 어떤 행정 결정 뭐 그렇게 행정명령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NSDD 32에서 1982년과 1983년 레이건의 국가안보 보좌관이 윌리엄 클락이 그 당시 이제 1982년과 1983년도에 어떤 NSDD 32에서 말하는 것 소비에트를 이렇게 약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러한 구체적인 사안이 여기 명시되어 있고 NSDD 75에서는 소비에트 유니온의 이제 그 엘리트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수뇌부들의 머리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정책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지배 엘리트, 룰링 엘리트들을 점차 이렇게 감소시키는 방안들이 NSDD 75, NSDD 32에서는 소비에트를 이렇게 약화시키고 롱텀으로 어떤 자유주의적인 것을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런 내용. NSDD 75에서는 그 소비에트 유니온의 지배 엘리트들을 어떻게 점차 감소를 시켜가느냐 그런 계획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SDD 32와 75에서 이걸 놓고 이제 클라크 전기에서는 존경하는 뭐 전집 클라크의 이제 전집이 있는가 본데 거기에 이제 폴 캥글, 패트리샤 클락,
도너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부르는 정책이 냉전을 승리하게 한 디렉티브를 해가지고 앞에 요 NSDD가 내셔널 시큐리티 디시전 디렉티브라 그랬으니까 그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디렉티브에서 이거 냉전을 승리하게 된 NSDD 32와 75 이것을 레이건 그 첫 번째 82년 83년도 첫 번째 임기 때 했기 때문에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장에서는 이제 컨플릭트가 있다. 그 안에 내용에서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지 슐처 국무장관이나 조지 슐처가 이제 얘기한 것 중에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 조지 슐처는 레이건 당시 이제 국무장관이었는데 그 조지 슐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중요한 것은 힘에 의한 평화, peace through strength, attitude. 힘이 있어야만이 평화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얘기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정말 그 힘에 의한 평화를 위해서 정말로 그냥 핵무기도 무섭지 않다 그냥 미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보면은 그 소비에트 유니언에 대한 레이건의 태도는 이게 이제 여기 neither no가 있는데 neither A, no B 하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constantly tough. 계속 지속적으로 레이건이 그렇게 터프하게 서부 영화에 보듯이 그렇게 밀어붙인 거 아니다. 그 다음에 constantly conciliatory. 계속 이렇게 화해한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믹스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콤비네이션이고 호프키시와 도비스는 매파와 비둘기파적인 성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때는 막 뒤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핵무기 때문에 무서워 두려워하는 그러한 내용도 같이 얘기를 하고 또 그러면서도 어떤 때는 또 밀어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막 주변에서 얘기하는 여러 사람들이 좋은 자가 있고 국무장관 여기 조지 슐처와 같은 국무장관도 있고 또 국가안보보좌관 NSC 이 국가안보보좌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조언을 들으면서 대통령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되지만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 그럼 어디에서 레이건이 이렇게 영화 배우처럼 하지를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느냐면은 언더 원 핸더 한쪽이 있고 언 디아들 핸더 또 다른 쪽 측면이 있었는데 한쪽은 이렇게 이 철의 장막 그 뒤에서 이렇게 휴먼 서퍼링 이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거를 보면은 빨리 소련을 빨리 붕괴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을 해줘야 되는데 라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뉴클리어 디스트럭션 저렇게 하다가 잘못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방을 터뜨렸기 때문에 핵무기도 이제 소련도 핵무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서로 핵으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같이 죽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레이건 첫 번째 임기 때 이제 1982년 3월 1일 날 레이건이 백악관 이렇게 뭘 아마 이제 전쟁 시뮬레이션 같은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체 미국의 전체 지도가 이렇게 turned red 빨갛게 공산화되는 그런 상황을 소비에트의 뉴클리어 스트라이크스 핵무기로 공격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미국이 완전 전체가 다 소비에트 유니언처럼 공산화될 그런 상황을 보고 그냥 눈이 뒤집히는 상황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less than an hour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막 그 핵무기 막 미사일들 날라오고 막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이제 그거를 아마 백악관 여기 시츄에이션 룸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1982년도 3월 1일 날 그거를 레이건이 이제 그거를 봤는데 이러한 핵무기가 그를 이제
이렇게 협력을 향해서 서로 간에 협력하자. 싸우면은 다 지금도 뭐 핵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벌써 1982년도 때도 82년도 3월 1일 82년도 레이간 첫 번째 퍼스트 텀 때도 이 핵무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건이 입장을 이렇게 바꾸는 같이 공멸한다. 지금도 물론 이제 뭐 김정은이 뭐 핵단추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같이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 다 죽자. 그걸 쏜다면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건 핵무기는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고 실제적으로 그냥 전체 다 죽겠다 그냥 끌어안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소수 살아남은 핵무기 막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평가할까? 이 죽일 놈. 그런 평가하니까 한번 누르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 김정은이라도 누르지 못하는 핵무기를 푸틴은 물론이고 모든 지도자들이 핵무기는 사용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한번 나한테 덤빌 수 있어. 나 이거 가지고 있어. 아마 이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1982년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도 강경책으로 밀어붙이지만 핵 때문에 아주 핵 무서워 핵 공포가 있어가지고 정말 젊은 사람들의 말대로 아주 핵 무서워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력을 한 내용도 이제 사례를 들면은 NSDD 32와 75에서 나타난 것과는 다르게 1981년도 초기에 그가 이제 곡물 엠바고 뭐 곡물을 지시 있을 때까지 팔지 말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봉쇄를 취하는데 그것을 해제를 한 그러한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달에 시베리아 이제 가스 파이프라인을 그 유럽에다가 지금도 이제 뭐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우 전쟁이 있지만 가스 파이프라인은 이상하게 그거를 잠그지를 않고 우크라이나한테 그 가스 가는 가스비를 꼬박꼬박 받아 챙기고 있는 걸 보면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전쟁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은 도박을 하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들 그 당시에 이제 시베리아 가스 파이프라인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문제도 이제 거기에서 뭐 강경책을 이렇게 취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매파들이 헷갈려 가지고 레이건 정부에서는 대소련 소비에트 유니언을 강경책으로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뉴욕 타임즈에 1982년 5월 달에 기사에서 노만 포드 헤르츠인가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분 노르만 이분의 이제 글을 해가지고 이렇게 네오 컨저버티브 신보수주의자들이 레이건의 포린 팔리시에 대해서 외교 정책에 대해서 뿔났다 화났다는 그런 이렇게 글도 기고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만 포드 헤르츠 이분은 레이건의 그 정책이 그 폴란드에서는 오히려 이제 1979년 카트 정책 때보다 더 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것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1981년 4월 달에는 레이건이 비밀리에 크레물린을 동시에 이렇게 접촉을 했다. 강경책을 한다면서 이렇게 한편으로는 같이 접촉을 해서 이제 대화를 시도하는 그런 내용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건과 브레즈네프. 그 당시에 이제 그 후르시초프 다음에 브레즈네프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포프니까 1981년에 브레즈네프가 있었는데 소비에트 유니온의 지도자로 핸드 리턴 노트라 그래서 손으로 뭘 이렇게 써가지고 아마 준 모양인데 브레즈네프한테 줘가지고 그런 이제 대화를 시도했던 내용. 그리고 1983년 3월 달에 이렇게 소비에트 유니온이 이블 엠파이어 악의 제국이다. 그래서 슐츠
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악의 제국을 이렇게 완전히 뭉개버리자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대화 라인을 유지해라. 아나톨리 도브리닌 이 사람하고 대화하도록 해라. 잘못하면 핵전쟁이라고 큰일 나니까 그렇게 이렇게 봉쇄 정책을 강경하게 밀고 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계속 여러 사례들을 들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부터 이분은 그래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레이건을 존경하는데 우리의 레이건 대통령께서는 이거를 이제 강경책과 화해를 같이 양면 작전을 해서 얼마나 잘 압박을 했냐. 그러나 버터 해가지고 이 어프로치는 양면 초기 이제 퍼스트 텀에서 한 것은 리럴 프루터 별로 재미를 못 봤다. 별로 잘 이제 리럴 프루트라고 말은 거의 이제 재미를 못 봤다. 양면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한쪽으로는 또 대화를 시도하고 그러한 것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도브린인 그 소비에트 연방국의 이제 같이 대화의 대상이었던 그게 자서전에 1995년 이렇게 자서전에서 아마 회상 그 집에서 밝히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1983년도에 소련이 이 대한항공 007편이 이렇게 소련 영공으로 침입하다 그 당시에 이제 GPS가 민간용으로 오픈이 안 된 그런 상태였는데 이거 가다가 그 소련의 전투기가 이게 떠가지고 미사일을 그 대한항공에 쏴서 그 위키피디아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는데 269명 전원이 사망한 그 해가 바로 1983년입니다. 그래서 1983년에 그 007 대한항공기 추락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거의 뭐 30년이 이상이 지났는데도 그에 대한 명확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 분명히 민간 항공기인 줄 알았을 텐데 왜 미사일을 쏴서 그 민간인들 269명이 전원 사망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마치 이제 그 이렇게 세월호나 뭐 하여튼 그런 비슷한 어떤 밝혀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음모론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코리안 시빌리언 에어라인 그 소비에트가 셧다운한 것이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 있을 때 발생을 했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누클리어 워가 언급하고 그리고 1984년도 1월 달에 레이건이 이제 그 화해의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이 나옵니다. 83년도에 그 항공기가 이제 소련의 미사일 추격을 해가지고 뭐 하여튼 추측은 할 수는 없고 앞으로 또 계속 그 이렇게 살펴봐야 될 그런 문제지만 정말 그 한국 사람들 민간인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던 그 다음에 1월 달 1984년 1월 달 이 1984년 1월 달은 대한항공 그 격추 사건이 1983년도 9월 1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이 지나고 나서 이 사이에 이제 많은 어떤 막 그런 그 안에서 물밑 어떤 그런 것이 있었겠고 그래서 잘못하면은 또 다른 또 민간기가 소비에트에서 추락될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거 있었는지 하여튼 여 글에서 보면은 맥스부터 분께서는 이제 소련의 아이반 앤 안냐 그리고 미국의 짐 앤 셀리 짐과 이제 셀리가 막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쫓고 쫓기는 뭐 그런 게 아마 소련에서는 아이반 앤 안냐라 하는 모양인데 그것을 예를 들면서 이제 그 크레물린을 향해서 우리가 평화를 강화하자, strengthen peace, 그리고 무기를 줄이자, reduce the level of arms. 그래서 핵무기 감축, 뭐 솔트 원 같은 그런 핵무기 감축 프로그램 또 이후에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 당시 이제 1983년 레이건 대통령 재직 시에 9월 1일 날 대한항공이
이 미사일에 의해서 민간 항공기가 GPS가 없어서 약간 이탈한 것을 가지고 격추됐다는 그 사건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GPS를 민간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민간에 이렇게 오픈을 해서 GPS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대한민국은 자체 GPS가 아니고 미국이 쓰는 GPS를 빌려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그 GPS 위치 정보학을 줄 때는 암호화해서 주게 되는데, 빨리 좀 이렇게 과학자분들이 열심히 이 노력을 해서 자체 GPS를 빨리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좀 이렇게 그 돈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자꾸 딴 데로 가려고 하는데요. 이 그 문제는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첫 번 임기 때, 레이건 대통령의 첫 번 임기 때에 그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브레즈네프, 안드로포프, 이게 체르넨코 이렇게 자꾸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1985년에 고르바초프가 쫙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세계 지도 새겨지신 그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분이야말로 이렇게 계획을 할 수 있겠구나. 레이건이 그때 이제 알아봤다. 이분의 맥스부터의 평가는 그때 알아봤다. 이게 1985년도에 체르넨코가 죽고 나서 3월 달에 이제 체르넨코가 죽었는데, 죽고 나서 이제 소비에트 리더로 고르바초프가 그 다음에 권력을 이어받게 됐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게 고르바초프를 압박해가지고 레이건이 압박을 해가지고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느냐? 그게 아니고 소제목에 요거 보시면은 unexpected collapse, 예상치 못한 붕괴가 초래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이제 권력을 묻어가지고, 이게 이제 고르바초프가 소비에트 유니언의 터닝 포인트였는데, 이 당시에 이제 소련에서도 지도자를 요 앞에 보시면은 브레즈네프, 안드로포프, 체르넨코 이런 사람, 물론 이제 그 레닌 이후에 이제 이런 그 시스템이 지속이 되면서 유지를 되지만, 레닌, 스탈린, 후르시초프, 안드로포프, 체르넨코 이런 식으로 이제 유지가, 그 다음에 뽑은 사람이 바로 고르바초프였는데, 이 고르바초프를 뽑은 데가 부스가 이제 영어로는 여기 폴리트 뷰로라고, 그렇게 폴리트 뷰로 정치 구근에서 고르바초프를 뽑았는데, 고르바초프 그 자신조차도 얼마나 이 개혁이 얼마나 이렇게 개혁적으로 이렇게 돼갈지, 뭐 고르바초프가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렇게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고르바초프가 그런 식으로 개혁 개방을 빨리 추진을 하고 이 대소련이 무너진 걸 알았으면은 이 정치 구근에서 절대로 고르바초프를 뽑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맥스부터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 자신도 여기 보시면은 요 박스 안에 들은 그 did not want to reform the Soviet system, 소비에트 시스템을 그렇게 바꾸기를 고르바초프 자신도 원하지는 않았다. 사실은 이제 반대로 그 고르바초프 자신도 그 반대로 생각했는데, 아주 이제 뭘 걱정했냐면은 이렇게 핵무기의 위험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그 당시에 무기를 하여튼 어마무시하게 핵무기를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나 소비에트 유니온이 그 군산 복합체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이 군산 복합체에 대해서 얼마나 소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이제 깜짝 놀랐다. 얼마를 그 당시에 이제 했냐면은 GDP의 20%, 지금 나토도 그렇게 닥달을 해가지고 최대로 내는 나라들이 보면 몇 나라들이 GDP의 3%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 그 당시에 대소비에트 유니온에서는 GDP의 20%, 5분의 1을 종교를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교회도 보면은 이렇게 10분의 1을 11조라고 이렇게 내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거는 10분의 1을 두 번씩이나 내야 되고 얼마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됐을까. 10분의 1을 내는 GDP에. 근데 이것이 10분의 2, 20%의 GDP인데 이것이 전체 스테이트 버짓의 40%라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를 군사비에 때려 박아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내면서 군산복합체 아마 그 뒤에서 이제 뭔가 그 돈의 이익을 취하는 그룹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고르바초프가 1985년도에 3월 달에 체르넨코가 죽고 그 권력을 소비에트 유니온의 권력을 이양받았을 때에 어땠는가 상태가 역사가 크리스 밀러의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르바초프가 1985년도에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되었을 때에 그 소비에트의 경제는 아주 웨이스트풀하고 퓨얼리 매니저도 잘 매니저도 안 되고 아주 낭비가 심했다. 그러나 it was not in crisis. 위기는 아니었다. 그렇게 부패라는 것이 뭐 미국에도 부패가 있고 큰 권력을 갖게 되면은 이것이 어디든지 다 이제 부패가 있게 마련인데 그것이 뭐 약간 심했을지는 모르지만 이 소비에트 유니온 자체가 붕괴될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으로 소비에트 정권이라는 게 서바이벌을 했는데 스탈린 그 뭐 수천만 명을 죽였다는 스탈린 시대 때에도 살아남았고 또 2차 대전 때도 살아남았고 그리고 80년대 중반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통해서도 살아남은 게 소비에트 유니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붕괴가 될 그런 상황 아니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레이건의 뭐 정책에 의해서 그래 됐느냐? 그것은 아니었다. 레이건 정책의 노력으로서 뭐 소비에트 이렇게 확장 정책이 뭐 커브를 돌았다든지 그 군사적인 그러한 노력 레이건의 어떤 노력으로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대하지 못하고 의도하지 않은 그러한 결과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르바초프가 취한 글라스노스트, 개방,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이 개방과 개방이 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것이 상황이 소비에트 유니온의 붕괴가 초래되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네모 박스의 글을 보시면은 objection이라고 이제 반대가 있었는데 컨저버티브 콤레이저 이 보수적인 그 고르바초프의 이제 동료들 이 반대를 그 당시에 이제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수적인 쪽에서는 야 이거 하지 말자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그를 전복을 하려고 시도했다. 아마 이제 고르바초프를 이거 하면 어떻게 끌어내리든지 뭔가를 1991년도에 그런 일이 그 안에서 아마 이루어졌는가 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1991년도에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가 일어났다. 1991년도 12월 달에 이 고르바초프가 소비에트 연방 이제 해체 그걸 선언을 하게 되는데 동료들은 그런 개혁 개방을 반대를 했다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맥스 부트라는 분이 이제 이 레이건 전문가 또 역사가니까 그런 쪽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맥스 부트 분께서 이 재밌는 이제 뭐 역사에서는 만약이라는 if라는 말은 없지만 만약에 이제 그 당시에 정치구건에서 1985년도에 체르넨코가 죽고 고르바초프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소비에트가 그러면은 소비에트 유니언은 여전히 존재하고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그것을 재밌는 표현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DMZ라고 지금 이제 한국 북한하고
한국에 비무장지대 Demilitarized Zone이 있는데 이 DMZ가 여전히 북한하고 남한을 이렇게 가르고 있듯이 동서독의 그 베를린 장벽도 고르바초프가 1985년도에 권력을 인계받아가지고 개혁 개방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아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레이건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레이건은 고르바초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점, 그 점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트럼프 집권 그 세컨 텀에 2기 때에는 1987년도에는 이제 뭐 핵무기 감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기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레인지 해서 핵 협정 중거리 이렇게 미사일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가 있는데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그런 협정들을 했다. 그 제안하는 그런 협정. 그리고 1988년도 올림픽이 열리던 해, 이제 제가 군에서 제대하는 해, 레이건이 모스크바를 방문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레이건이 강경책을 쓰면은 이번에 이제 제이크 슬리반이 아주 오랜만에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듯이 이렇게 레이건도 가서 만난다는 것은 어떤 화해나 뭘 이렇게 잘해보자는 악수의 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레이건이 모스크바를 1988년도에 방문을 하니까 ABC 기자가 이제 가서 레이건한테 당신은 지난번에 이 소비에트 유니언에 대해서 이블 엠파이어, 악의 제국이라고 얘기했지 않냐, 미스터 프레지던트. 딱 물으니까 레이건이 뭐라고 하냐면은 No, 나는 그때 은하를 에러 다른 시대에 다른 시간을 얘기한 거다. 지금은 소비에트 유니언이 악의 제국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 재밌는 얘기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담이겠지만 레이건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한미 동맹이라고 해서 한국에 아주 친미주의자라고 해야 될까, 미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뭐 저도 한국에서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근데 오로지 미국을 마치 그렇게 하나님 모시듯이 그런 건 아니다.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좌파나 우파나 보수나 진보는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저도 이제 약간 뭐 듣고 본 게 있어가지고 외교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조금 그런 시각을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미국의 움직이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어떤 뭐 우리의 명방이니까 우리 목숨 바쳐서, 물론 이제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그런 데 가서 많이 희생이 되고 그런 적도 있었지만, 이렇게 점점 하다 보면서 그런 정신은 이제 사라지고 이제는 우리의 이제 이익을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요 앞에 본 글에서 보시다시피 맷 파틴저 같은 분들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렇게 지금 전쟁을 하는 게 비용 측면으로 굉장히 싸게 치는 것이고, 전쟁을 안 하고 만약 거기다가 주둔을 한다든지 뭐 방어 전략을 세우면 얼마나 돈 들어가는지 아냐, 그런 사고를 하는 것이 영악한 미국이다. 그거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물론 미국 뭐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본받을 점도 미국에 살아보면은 굉장히 본받아야 될 점들은 많이 있지만, 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을 갈아 넣어 가지고 그 비용을 세이브해야 된다. 그것이 잘못하면은 한국이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맨날 그런 식으로 일관적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우리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갈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 우크라이나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보거나 그럴 때는 너무 한쪽에
언론들이 이제 자기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유튜브에 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내 자식이 가서 거기에 한번 생각을 그렇게 해서 뭐 기독교 국가라느니 뭐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똑바로 현실을 지금 직시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걸 직시를 해야 된다. 제국의 마지막을 우아하게 장식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국이 그렇게 끝까지 피를 보아서 될 것인가? 그것은 일반 국민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윗선에서 벌어지는 지금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직시를 해야 된다. 그 특히 이제 뭐 성경 얘기하시는 분들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국이 구약에서 언급하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처음에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갈 때 제국과 나중에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저지르는지를 그거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거를 봐야 되고 성경에 있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 바이블 1311을 하는 이유가 그것을 성경에서는 정말 이걸 어떻게 보는 것인가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맥스 부트라는 이분은 이제 거의 이제 글 끝에서 별로 이렇게 증거가 없다. 레이건의 이제 첫 번째 임기에서 뭐 이렇게 고르바초프를 향해서 이렇게 뭐 고르바초프 마음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강경책을 써서 한 그런 증거는 거의 없다. 리럴 에비던스라고 여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컨 텀에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조금 이제 약간 성공적이었다. 그거를 인정을 해주는데 레이건이 고르바초프를 보는 눈이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텀에서는 실패를 한 것이다. 그래서 세컨 텀은 레이건에 대한 보는 눈과 함께 레이건이 고르바초프를 보는 눈과 함께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을 했음에도 그것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소비에트 유니온이 멸망을 한 것이지 그 전체적인 공이 레이건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글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맥스 부터 이분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거는 소련에 대해 봉쇄 정책을 할 때 그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그때 당시에 소비에트 유니온은 이제 계속 사회주의 어떤 정책을 취하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소련은 지금 13억 인구 중에서 맷 바틴즈도 앞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13억 중에서 9,500만 명간 커뮤니스트지 나머지는 다 프리마켓 이코노미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고 부유하고 리치하고 스트롱한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7.5%가 그 당시에 소비에트가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피크를 칠 때가 7.5%였는데 GDP에 지금 오늘날 차이나는 지금 20%다. 이것이 3배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르다. 그 당시는 또 미국이 한참 잘 나가는 때였기 때문에 지금하고 비교를 해서는 거의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미국과 중국이 대등한 그런 국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돌려도 전쟁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미국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 본 글에서도 옛날 그 소비에트 봉쇄 정책을 하는 생각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이제 리스크 오브 뉴클리어 워 이렇게 핵전쟁 이 핵전쟁의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로널드 레이건도 그 당시에 이것으로 인해서 공포를 느꼈다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의 핵전쟁은 앞으로도 핵무기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이런 공포를 안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인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은 중국을 이렇게 어떻게 다뤄야 되냐 그런 문제로 지금 강경책이나 뭐 온건파냐 그런 노선의 문제니까 이 맥스 부터 분께서는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분야나 뭐 휴먼 라이츠 인권 문제를 계속 그렇게 견지를 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워싱턴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중국이 변화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차이니즈 피플 뿐이다. 소비에트 유니온이 붕괴된 것도 그 안에서 개혁 개방을 잘해보려고 하다가 붕괴된 것처럼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중국 사람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 CFR이나 CFR에서 하는 포린 어페어즈에서 많은 글을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중국 얘기할 때는 시진핑을 꼭 다루고 있다는 게 좀 시진핑 앞으로 시진핑을 많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시진핑을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변화되는 것은 시진핑을 이어받는 진짜 트루 리포머가 나올 때 이 고르바초프와 같은 사람이 시진핑 다음으로 지도자가 돼야 변화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뭐 김정은도 주목을 하지만 시진핑도 주목을 하시고 앞에 이제 고르바초프 또 레이건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개인의 어떤 그 사람들을 포린 어페어즈는 주목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큰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에 하나가 그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금방 실시간으로 전체 상황을 볼 수 있다.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니까 그 1983년도 대한항공이 GPS 그에서 벗어나면서 이렇게 269명의 그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이 되었는데 다른 형식으로 또 어떤 형식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이거를 잘 지켜봐야 된다.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맥스 부트라는 분은 이게 진 제이 크크 패트릭 시니어 펠로우로서 이게 진 크크 패트릭이라는 분은 레이건 당시 이제 첫 번째 임기할 때 유엔 대사로 있었던 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유엔 대사로 있던 분이 그 당시에 이제 뭐 했던 정신을 이어받아가 여기에 있던 맥스 부트가 뭐 전체적으로는 또 어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소련 봉쇄 정책은 지금 레이건 시대 때의 강경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대해서 강경책을 하자는 그 맷 파틴저나 마이크 갤러거 이런 분들의 생각은 옳지 않다는 걸 반박하는 글로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